네, 안녕하십니까. 모란투입니다. 오늘 11시 11분 빼빼로처럼 11시 11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이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대형주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샌디스크가 나오나? 지금 샌디스크가 7%, 8% 정도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샌디스크가 왜 여기 없을까요? 일단 샌디스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분류되어 있는 샌디스크. 그러니까 지금 D램, 메모리 반도체 쪽이 강하죠. 8%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시게이트 하드죠, 하드.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도 하드고요. 델은 뭐 컴퓨터 회사고, A넷 이게 뭘까요? 아리스타 네트워크, 잘 모르는 회사예요. 아무튼 이쪽 섹터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샌디스크 오늘 유별나게 보입니다. 비자 카드 이렇게 상승하는 거 처음 봤어요. 한번 볼까요? 오유야, 이게 뭐죠? 비자 카드가 이렇게 상승할 이유가 있는지. 비자 포스트 스트롱기스트 레비뉴, 뭐 성장에 관련된 2022년 이래로 아주 가장 강한 수입 성장, 수익 성장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반응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전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하락세기형이라고 하죠. 하락세기형의 반등은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갈 길이 멀긴 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땐 엄청나게 위클리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평평하게 보일 텐데 이 평평하게 보이는 부분을 오늘 하루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선이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일리로 봤을 때 요 장기선이죠. 요 장기선이 커브가 꺾였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오늘의 유독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니까 한번 봐봤고요. 구글도 고만고만한 상황이고, 제가 꼭 택해서 보는 주식 중에 팔란티어가 있는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갇혔죠. 지금 하락에 갇혀있는 모습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상승했다 떨어지는 모습. 더블 바텀이 여기 있긴 한데 이 더블 바텀을 지켜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 130불 정도에서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요 선을 따라서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주식시장은 움직이진 않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트림, It's Price Target on Palantir Technology 210불, 260불에서 210불로 낮춰 잡았다라는 거죠. 낮춰 잡았다라는 건 260불, 저기 하늘에서 210불 정도 전고점으로 낮춰 잡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결국은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저는 매월 자동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렇게 크게 영향받진 않고요.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물론 요즘에 AI 시대예요. 아시겠지만 AI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엔트로픽이라는 AI가 지금 구글, 아마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인 걸 보면서 그래 AI 시대가 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걸 AI에 맡기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AI라는 시대가 도래한 건 맞지만 여전히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 온톨로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효율을 추구하는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있던 기업에 심지어 이 팔란티어가 AI를 또 접목을 시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꾸준히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고 있다 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지금 특별하게 뭐 움직임이 보이진 않는데 벅셔 소웨이 한번 봐볼까요? 벅셔 소웨이 좋아요. 역시 174불 요 정도였죠. 요 정도를 여기서도 걸어놨죠. 174불이라는 요 선을 지지하고 가느냐 못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일단 이 점을 깬 건 맞습니다.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진짜 상승세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판가름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벅셔 소웨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매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박스권을 그리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먼슬리로 보시면 이 박스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요 선이죠. 한 400불 초반까지 만약에 떨어져 준다라고 한다면 지지하는 걸 보고 매수할 만하다. 제가 항상 주식에 대해서 분석하고 할 때, 물론 저의 주식 투자법은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올라와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사는 걸 볼 수 있고, 가끔은 지지를 2번 이상 하느냐를 가지고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의 스타일은 이 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 선에 닿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꼭 이렇게 선에 오면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걸 명확하게 깨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준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죠. 마이크로소프트 요 선에서 참 많이 매수했습니다. 요 선에서 참 많이 매수했어요. 왜냐하면 내려왔고 지지하는 거 확인했고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이 명확한 이 200일선이라는 중요한 선을 2번이나 터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깨졌을 때도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내려갈 줄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줍니다. 참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너무 많이 상처를 줬다, 마상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다시 와서 200일선을 또 터치를 했다가 급하게 개파락을 하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거 무너져 내리는 건 정말 뼈 아파요. 매일 볼 때마다 돈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예, 제가 제일 많이 매입한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고점 대비해서 이 선은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오히려 여기에 붙여서 그리면 지금은 이 선을 위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그 핀비즈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저는 이 그려주는 그림에 대해서 누가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신뢰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바닥은 형성하고 350, 60불대의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기세 중에 있구나라는 부분 정도까지, 네. 뭐 여기에서 더 빠져서 더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충분히 이 바텀에 대한 지지력을 인정을 했고, 이 정도의 양봉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라고 시장에서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인지하는 것 같고, 먼슬리로 봤을 때 진짜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사실 되게 다양한 걸 하는 회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근데 이제 오픈 AI라는 섹터와 좀 묻혔죠. 근데 오픈 AI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도 있지만 사실 의심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려왔었다면 사실 360, 70불 정도는 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합니다. 브로드컴, 이렇게 날아가는 주식 보면서 너무 안타깝던 게, 이렇게 내려가는 이 패턴에서 계속해서 저는 매수를 했었는데 좀 더 매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때 내려올 때, 여기서 내려올 때 이 공포를 이기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일선을 깨면서 내려왔고요. 큰 양봉으로
또 힘없이 가다가 저항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기가 참 쉽지 않았다. 참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요즘 요 언저리에서 많이 샀으니까 지금은 수익권에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는 없지만 좀 더 샀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회사가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이 섹터에 엔비디아와 함께 대장주기 때문에. 근데 그 확신에 대해서 제가 실행에 잘 옮기지 못했다. 조금밖에 못 샀다.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구글 여전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할 거 없죠. 오히려 올타임 하이를 언제 찍어줄 것이냐. 지금 올타임 하이 같은데요.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역시 잘 가고 있다. 알파벳 리포트 어닝 오늘 한다. 마켓 끝나고 나서 한대요. 주당 수익률을 2불 정도로 바라보고 있나 봅니다. 수익은 107빌리언 107빌리언 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잘 나와줄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미국 주식 시장의 분석은 마치고 지금 저는 코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코인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원화 베이스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크게 변한 거는 없는데 비트코인 어떻게든 올라가 보려고 힘쓰는 요 모습이 보이는데 5일선 지지를 못하고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는 걸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밀리면 안 돼요. 이게 밀리면 얘가 이 흰색이 청록색을 뚫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아주 안 좋다. 이거는 제발 하지 말자. 제발 그 부분까지는 참아달라. 라는 청록색을 좀 색깔 좀 바꿔볼게요. 좀 바꿔볼까요? 빨강색 너무 많이 보이고요. 녹색, 분홍색, 주황색 좀 많고 푸른색, 보라색 좀 잘 안 보이네요. 연보라. 노란색이 잘 보이긴 하는데 또 겹쳐요. 또 중간선이랑 좀 겹쳐서 애매하네. 제가 왜 청록색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유일하게 청록색이 잘 보이네요. 자, 어찌됐건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다가 약간 이탈한 모습에서 현재 이 중간선이죠. 이거 보통 21선입니다. 일반적으로 21선이 한 달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나오는 21선은 원래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31선이 맞아요. 31선이 맞는데 21선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볼린저 밴드는 보통 21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옮길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중간선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좀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RSI는 고점 찍고 내려와 있고요. 한 58. 조금 길게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간선을 어떻게 보면 뚫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지지하고 있다. 오히려 오늘 되게 중요하다. 오늘 내일 되게 중요하다. 요 느낌이 보이고요. 얘를 다시 이 커브를 다시 하락이 아닌 상승 커브로 돌리려면 이 커브를 상승 코드로 돌리려면 상당한 상승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상승이 필요하고 만약에 얘가 상승으로 커브를 돌리지 못한다면 이 하락은 여기까지 충분히 여기까지 올 수 있을 정도의 영역에 있다. 되게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타점이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한 요쯤에서 요렇게 하던가 해서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면 일봉 타점에선 요 정도 선까지 한 1억 2,600, 700만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어 봅니다. 자, 이더리움 한번 봐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깨졌어요. 중간선 깨졌고 흰색 선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올라가줘야 뚫고 갑니다. 아직 돌파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명확하게 이 가중이동 평균선에 대한 저항 명확하게 느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커브를 많이 틀긴 했어요. 이 틀 커브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걸 또 주봉으로 보고 있었네요. 이게 주봉이죠. 이게 주봉이니까 주봉에서는 되게 중요한 선이에요. 중요한 선. 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의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하락을 했다. 요 선을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뚫어주지 못하고 지금 빌빌거리면서 긁고 있죠. 이 차트가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긁으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뚫어주면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강한 음봉으로 뚫어주면 되게 무섭습니다. 이건 명확한 하락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상승할 때 이렇게 강한 양봉으로 뚫어주면 좀 불안해요.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라는 부분. 그리고 그 위로 계속 이렇게 꼬리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긁으면서 가주면 명확하게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무슨 터널처럼 이렇게 꼬부랑이 지렁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렁이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지렁이의 그 폭, 이 이더리움이라는 하나의 코인의 자산의 폭, 이 폭이 말해주는 건데 예전에도 요 정도의 폭이었고 여기서도 요 정도 폭에는 조금 더 나갔고 요 정도 폭이면 사실 이 정도면 진짜 저점은 맞다. 저점은 맞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봉상에서의 이 365일선이죠. 이거 365일선이라는 명확하게 지지를 더블 바텀을 만들어준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의심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가져봅니다. 하지만 일봉상에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하다. 여기서도 이 정도 선에서 좀 지지하고 올라가 봐줬으면 좋겠다. 올라가다 멈췄어요. 확실하게 이 상승의 커브를 돌리지 못한 건 느껴집니다. 여기서 뭔가 터져줘야 되는데 이 뭔가 터져주려면 결국은 수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이더리움은 이 정도 선이 오면 추가 매집을 할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비트코인은 더 내려갈 영역이 좀 남아있다. 오히려 이더리움은 내려갈 영역이 덜 남았다고 친다면 비트코인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요. 이렇게 명확하게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이더리움의 움직임은 달라요. 비트코인은 뭐 큰 풍파들이 몇 번씩 있었어요. 몇 번씩 있었지만 항상 이 고점을 넘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한번 쿵 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락을 한번 했고 또 여기 하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하락이 꼭 두 번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르륵 타고 내려와서 또 어디선가 이렇게 긁겠죠. 이런 긁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긁는 영역이면 요 영역에서 긁지 않을까 싶어요. 명확하게 다릅니다. 다시 이더리움 보면 주봉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주봉으로 봐도 명확하게 다르죠. 이더리움은 물론 뭐 30만원대 있었죠. 저도 30만원대 샀던 적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다 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회귀성을 갖고 있다. 근데 지금 충분히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요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이 정도면 정말 비트코인이랑은 다르죠. 비트코인은 아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멈칫멈칫 해주는 게 있었는데 얘는 좀 더 베타가 큰 것 같다. 한번 올라갈 때 신나게 올라가고 한번 내려갈 때 신나게 내려온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알아봤어요. 미국 시장, 그 달러 시장의 코인을 못 봤는데 뭐 비슷합니다.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이더리움도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어요. 밑꼬리 달고 있어요. 밑꼬리 달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누군가가 밀고 있다라는 소리니까 시장에 그만큼 힘이 없다. 시장에 돈이 없다. 또는 뭔가 또 큰 악재 같은 게 터질 수 있다. 부분이 있고, 오늘 얘기를 못 해드린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날입니다. 4월 마지막 날인데 보통 주식시장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린메이라고 해서 작년도 한 5월 정도 봐볼까요? 5월 이때가 5월이죠. 뭐야? 5월 때 올랐네.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세린메이라는 말이 있어요. 5월에 판다. 왜냐면 5, 6, 7, 8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구간이지 모으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린메이가 작용을 하는데 코인은 작년에는 올라서 횡보했던 적이 있었고요. 2024년에 4년 5월에도 좀 올랐다가 떨어졌네요. 2023년 5월에는 좀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엔 좀 적용이 안 되나 보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봐봐도 세린메이, 자 2025년 5월 가볼게요. 5월부터 올랐네. 2024년 5월 가볼게요. 올랐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어찌됐건 2025년 5월에는 코인이 올랐고요. 자 주식시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주식시장 가장 대표적인 자금을 엔비디아 좀 더 빠집니다. 엔비디아의 5월 한번 봐볼게요. Very much. July, June. 요 정도부터였을 텐데 좀 빠졌어요. 5월에 빠졌다가 6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끝없이 올라갔고요. 좀 더 대표적인 걸 좀 봐볼게요. 구글 한번 봐볼까요? 구글 작년에 이거 뭐야? 세린메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세린메이가 아니에요? 좀 빠지네. 마이크로소프트 세린메이. 와, 이거 뭐야 이거? 세린메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더 일반적인 애 없나?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나? 테슬라 한번 봐볼까요? 테슬라는 세린메이가 맞았던 것 같아요. 해서 요때까지 기죠. 9월 지나가면서 튀어 올라가죠. 테슬라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세린메이 맞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주식, 버크셔 해스웨이를 보면 세린메이 명확하게 맞습니다. 세린메이 명확하게 맞네요. 세린메이 명확하게 맞고, 또 좀 큰 거, 애플. 자, 애플. 세린메이 맞아요. 세린메이 맞습니다. 한 8월 지나고 나서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또 조금 더 평이한 회사, 아주 평이한 회사 뭐 없나요? 평이한 회사, 아마존? 뭐야, 아마존 또 아니네요. 얘는 이렇게 개파락이 많아요. 갭상승이 많고, 개파락이 많고, 갭상승이 많고. 자, 세린메이, 한국 주식에만 들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여러분 세린메이는 그냥 알고만 계시자 라는 분석으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